자, 보겠습니다. 자, 해석부터 먼저. 자, 일단 제품에 대해서 해볼게요. 제품. 하나씩. 자, 일단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는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 조정이 없다라도 입력은 다 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자, 일단 평가 방법에 대해서 회사가 일단 최초로 신고한 날이 2010년 3월 31일입니다. 31일. 그래서 일단 제품, 원재료, 저장품에 대해서 최초 신고는 2010년 3월 31일까지 다 했어요. 근데 요 제공품에 대해서만 신고를 안 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랬는데 이제 자, 2010년 3월 31일 날 회사가 뭐로 우리가 신고를 했냐면 후입선출법으로 할게요 라고 해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2010년 3월 31일 최초 신고를 후입선출법으로 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자료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죠.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요건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회사가 최초 신고를 2010년 3월 31일에 후입선출법으로 최초로 신고했고요. 그리고 올해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그럼 딱 봐도 세무조항 없을 거예요. 별도로 언급 없으면.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로 평가했는지 요 아래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후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이 8,2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세법상 신고 방법, 후입선출법에 따라서 8,250만 원이고 장부도 8,250만 원을 평가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부터 먼저 잡아서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재고자산, 유가증권은 시험에 실기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시냐? 자, 일단 라인은 맞추셔가지고 여기 제품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 자, 그랬을 때 좀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뭐 분명 뭐 단위, 수량, 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좀 몇 개 닫을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요 2번이 세법상 신고일이다라고 했죠. 그럼 세법상 신고일은 최초 신고일인 2010년 03월 31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거 마우스 이렇게 위로 휠 올려보시면 이렇게 무신고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세법상 신고 방법은 최초 신고인 후입선출법이죠. 자, 4하고 후입선출법이고 4번이 회사가 평가한 방법도 후입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 둘이 같기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동그라미 걸어줘요. 그렇죠? 그리고 비고라는 안 잡는 겁니다요. 자, 그래서 네모 1번 했고요. 그 다음 네모 2번에 제품에 대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제품. 2번. 자, 그러면 여기 전부 다 금액 줬잖아요. 그럼 여기 요 회사 계상 장부가는 요 4번에 따른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8,250만 원으로 회사가 평가했죠. 평가했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요 3번에 따른 거. 알죠? 그리고 무신고나 임의 변경 시 후입 선출법은 여기다 잡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그러면 세법상 신고 방법도 후입 선출법이고요. 후입 선출법에 따른 세법상 금액 8,250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250. 네, 세무증 없어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했고요. 자, 이제 제공품 하겠습니다. 뭐야? 자, 이제 제공품 하겠습니다. 자, 제공품은 좀 시험에 또라이같이 낸 거예요. 뭐냐면 회사가 제공품에 대해서 당초에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는데 여기 1번 보면 자료 1번이요. 제공품에 대해서 당기 10월 30일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신고했대요. 그러면 얘는 당초에 무신고했었잖아요. 무신고했다가 지금 신고를 처음 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최초 신고 기한을 경과해서 최초 신고한 거예요, 이건. 맞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최초 신고 기한을 경과 후 최초 신고하면 그건 변경 신고를 해석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변경 신고를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2024년도면 2024년도에 변경 신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예요? 9월 30일까지예요. 그럼 9월 30일까지인데 9월 30일 지났잖아요.
지났으니까 세법은 여전히 무신고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2025년도 지나면 세법상 신고일은 10월 30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건 2024년도 가는 거니까 2024년도에는 세법은 무신고지만 이거 질문 받아가지고 그래요. 2025년도가 되면 이제 2025년도 9월 30일 전까지는 우리가 최초 신고한 걸로 보는 거니까. 맞죠? 2025년도엔 2024년 10월 30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표정 안 좋으신데? 생각은 24년도는 무신고. 아셨죠? 자, 그럼 무신고예요. 자, 근데 이 또라이죠. 뭐냐면, 회사가 최초 신고는 저 선입선출법으로 할게요. 라고 해놓고, 장부에는 총평균법 한 거예요. 이거 의무변경 아닙니다. 의무변경은 세법상 신고 방법과 장부에서 평가한 게 일치하지 않는 걸 의무변경이라고 해요. 회사가 저 선입으로 할게요. 라고 해놓고, 총평균법을 한 거 의무변경이라 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장부가 다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은 요거 여전히 무신고로 보니까 무신고 시에 따른 선입선출법으로 세법은 평가하겠죠. 892만 원. 동의되시겠어요? 근데 장부에서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럼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액인 853만 원으로 회사는 제공품을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좀 입력 좀 해볼게요. 제공품. 자, 그럼 제공품은 우리 지금 2024년도 세무조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입장에서 볼 때 세법상 신고일은 없어요. 여전히 무신고로 보니까. 맞죠? 그럼 여기 제공품에 대한 신고 방법은 여전히 세법은 무신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공품 쪽, 여기 위에 무신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세법은 여전히 무신고로 보겠다. 근데 장부에서 뭐로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제공품에 대해서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총평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둘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부적합하다 X. 이건 알아서 걸어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자, 이제 제공품에 대한 세무조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공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자, 그러면 회사는 총평균법에 따라서 여기 평가했잖아요. 맞죠? 평가했으니까 총평균법에 따른 제공품 평가액은 여기 853만 원. 여기 853만 원.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은 이거 무신고한 걸로 보니까 선입선출법으로 무신고면 선입선출법을 평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여기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이 892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892만 원 입력하면 큰일 나요. 이거 오답이 오답. 왜? 무신고나 의무변경 시 선입은 여기다 잡는 거예요. 여기 16번, 17번 이쪽에다가.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입력하면 큰일 나요.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신고로 보니까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으로 제공품 892만 원 하겠다라고 여기다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법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액이 제공품에 대한 게 892만 원이에요. 맞죠? 근데 장부에서는 제공품에 대해서 853만 원으로 평가를 했네요. 그럼 여기는 세법상 재고자산 금액보다 장부가 평가를 39만 원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세법상 금액보다 장부상 재고자산 평가액이 감소되어 있으니까 얘는 평가감입니다. 평가감.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검색할 때 평가감, 평가증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자적을표에서도 평가감, 평가증 나오지, 예,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산이 세법이 크니까 플러스 유보지만, 가산조정 플러스 유보지만 평가감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조정 등록을 이것 좀 지울게요. 하면 여기 네, 조정 등록은 여기 지금 일단은 재고자산 평가감이 여기 적혀져 있죠. 이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요.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할까? 제공품이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이 안 되면 뭐 재고자산 평가감 쓰는 게 괜찮겠죠?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기다 직접 입력 누르셔가지고 제공품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맞죠? 내가 평가감인지 평가증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네. 그리고 39만 원. 얘는 소득 처분이 플러스 유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유보 발생.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실 게, 화면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가 전년도의 재고 자산은 올해 연도 초에 바로 추인된다고. 맞죠? 그거 나중에 하고 일단 지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이제는 원재료 하겠습니다. 원재료. 자, 원재료 보면, 자, 원재료에 대해서는 회사가 2010년 3월 31일 날 총평균법으로 원재료 할게요. 라고 최초 신고한 거예요. 자, 최초 신고했고요. 자, 이제 자료 2번. 자, 원재료는 차고라고, 차고. 차고로 장부에 2,750만 원을 계상했대요.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세법상 회사가 원재료에 대해서 최초 신고를 총평균법을 했죠. 총평균법으로 했고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의무변경이 아니에요. 의무변경 아닌데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액은 제대로 하려면 2,68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상은 총평균법에 따른 게 2,680만 원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가 착오로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지만 숫자를 2,750만 원으로 계상했대요. 이건 의무변경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방법도 평가를 했거든. 맞죠? 단지 금액의 차고면 그냥 금액의 차이만 세무조항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무변경으로 보지 않으니까 선의선출법 넣으시는 거 아닙니다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원재료에 대해서는 자, 원재료는 세법상 신고일이 변경신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최초 신고일인 2010년 3월 31일. 그리고 회사가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 그리고 장부에서도 총평균법을 평가했어요. 이거를 보시고 나면 의무변경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입력하시 선의선출법에 따른 거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조정할 원재료. 자, 회사는 착오로 아까 2,750만 원을 원재료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렇게 회사는 원재료를 착오로 2,750만 원 했대요. 맞죠? 근데 세법상은 총평균법에 따르면 원재료 2,680만 원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맞죠? 여기에 2,680 맞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자, 얘는 장부상 원재료는 2,750만 원 평가했는데 세법상 원재료는 2,68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지금 원재료라는 자산이 여러분들 세법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감 조정이어서 이 차감 조정이 나온 거예요. 70만 원만큼. 그렇죠? 근데 이름은 평가증이에요. 평가감이에요. 증이죠. 세법상 원재료 금액보다 장부가 원재료 금액을 70만 원을 평가를 더했잖아요. 증가시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평가 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안하시면 원재료라고 쓰시거나.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얘는 세법상 금액보다 장부가 평가를 70만 원 증가시켰다. 대신에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 유보, 차감 조정. 그래서 조정 등록을 누르면 계속 요거를 한 방에 다 인식해버려요. 맞죠? 근데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원재료가 차감 조정이 70만 원이에요. 31만 원. 이 두 개를 퉁치면 차감 조정이 31만 원이거든요. 아니에요. 각각 해야 돼, 원래.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는 원재료라고 적을게요. 차감 조정. 그러면 여기에 원재료 평가증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재료 평가증을 송금 산입하고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처리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네. 금액 31만 원 적으시면 난리 나요. 70이다. 이렇게. 되셨나요? 좀 불안하실 원재료라고 적으시거나. 자, 이제 가장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여기 뭐냐면 저장품이에요. 자, 저장품 해보기 저장품. 자, 보시면. 자,
저장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2010년 3월 31일에 어떤 걸로 신고했냐면 총평균법으로 최초 신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래에 자료 3번 단서 있죠. 보니까 자, 저장품에 대해서 원래는 총평균법으로 최초 신고했어요. 근데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변경하려면 2024년 9월 30일 전까지는 변경 신고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당기 10월 5일에 변경 신고했대요. 그럼 이 변경 신고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변경 신고잖아요. 9월 30일 전에 해야지. 맞죠? 그래서 요 10월 5일은 세법에서 인정 안 함. 맞죠?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변경 신고를 제때 못하면 최초 신고인 당초의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부에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대요. 그럼 세법상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해야죠. 저장품에 대해서. 회사는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으니까 이거 변경이에요. 이게 변경이에요. 세법상 평가 방법과 장부상 평가 방법 일치하지 않잖아요. 의무 변경이니까 세법은 의무 변경으로 보게 되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세법은 여기 어디 갔어?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액과 의무 변경이니까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 둘 중에 맥스 큰 거. 라고 해서 큰 거를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둘 다 입력해야 돼. 94만 5천 원과 97만 원을 둘 다 입력해야 정답으로 인정해요. 장부에서는 어디 갔어? 저장품에 대해서 후입선출법을 했으니까 장부는 92만 7천 원으로 저장품에 대해서 평가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넣으셔야 돼. 뭐냐면 자 그럼 저장품은 최초 신고를 인정하겠죠. 변경 신고 뒤늦게 했으니까 그래서 2010년 03월 31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상 신고 방법은 총평균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총평균. 근데 회사는 뭐로 평가했다라고 됐냐면 여기 저장품에 대해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후입선출법?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이 다르니까 부적합하다, X. 자, 저장품. 자, 회사는 얼마로 평가했냐면 저장품 후입선출법으로 했잖아요. 그럼 후입선출법에 따른 금액이 여기 저장품은 92만 7천 원. 근데 세법은 뭐를 인정하냐면 당초에 최초 신고한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총평균법에 따른 금액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저장품은 총평균법에 따라서 평가하면 여기 94만 5천 원. 맞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둘의 방법이 달라요. 맞죠? 다르니까 의무 변경이고 의무 변경이면 여기 의무 변경 시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액을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냐? 여기 선입선출법이 97만 원이잖아요. 맞죠? 여기 97만 원 입력하셔야 돼 반드시. 그러면 알아서 이게 장부에서 저장품 평가한 게 92만 7천 원이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둘 중에 맥스죠. 세법은 둘 중에 큰 거란 말이에요. 큰 거. 맞죠? 큰 거니까 알아서 97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세법상은 둘 중에 큰 거니까 97만 원으로 저장품 평가하는 거죠. 장부에서 92만 7천 원 했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요? 4만 3천 원? 그래서 4만 3천 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니까 다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력할 거는 빼먹지 말고 다 입력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는. 알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 둘 중에 큰 걸로 잡아줘요. 알죠? 그러면 세법상 저장품은 97만 원인데 장부는 저장품에 대해서 92만 7천 원으로 했으니까 세법이 저장품이라는 자산이 4만 3천 원 맞네요. 그럼 자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이고
그렇죠? 플러스 유보니까 가산조정 이쪽이 된 거예요. 대신에 용어는 평가감이 돼야죠. 그렇죠? 세법상 저장품 금액보다 장부상 저장품 평가액이 감소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가지고 얘는 가산 조정입니다. 저장품.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가지고 여기다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장품 없네. 예, 저장품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전 이거 할게.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저장품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금액은 43,000원.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기 과목은 적당하게 쓰시면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건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요. 이렇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하라고 했냐면